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장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연세한병원 종양내과 김창곤입니다. 오늘은 신장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는 주제로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연세한병원 비뇨기암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비뇨의학과 이종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지식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신장이 어떠한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그림을 마련해 봤는데요. 신장은 이렇게 갈비 이제 우리 뼈 안쪽의 공간에 신장이 있고 주로 척추 뒤에 있습니다. 이제 신장 때문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이제 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저희 외래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장은 등 쪽에 있기 때문에 주된 통증은 등에서 좀 느껴진다, 옆구리에서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장은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요관을 타고 방광에 그 소변이 모여서 체외로 배출되는 그런 소변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동맥과 가장 큰 정맥에 바로 연결돼서 이제 우리 몸의 노폐물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신장은 기능으로는 일단 노폐물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수분 조절, 우리 몸 안에 수분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 유지 그리고 혈압도 역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따라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잘 조절이 안 되면 저혈압이나 다른 이상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인자도 역시 호르몬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장이 잘 기능을 하면 좋은데 이제 신장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본격적으로 신장암이 어떤 것인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신장암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신장암은 우선 저희가 신장에서 자라는 종괴라는 그냥 큰 범위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신장에서 자라는 종괴는 보시다시피 이제 양성 종괴가 있는데 요거는 암은 아닌 겁니다. 이제 양성 신장 종괴는 암은 아닌 것이고 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게 신장에 물혹이 생겼다 아니면은 이런 혈관 근육 지방종이 생겼다 등의 이런 양성 종양을 이제 건강 검진하다가 많이 좀 맞닥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악성 이제 요거는 암입니다. 이제 악성 신장 종괴는 오늘 주제인 신장암과 또 이제 무록성 신장암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신장암이긴 하지만 앞에 써놓은 거는 이제 고형의 종괴를 조금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무록같이 생겼는데 신장암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은 2021년 기준으로 국내 한 7천 명 조금 안 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의 10위 정도, 암 발생 중에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상평가원 자료인데 이제 신장암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2019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장률이 한 34% 정도 되고 다른 질환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꽤나 높은 상승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세브란스 병원은 로봇 수술을 워낙 많이 하는데요. 수술 현황을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봤는데 이제 전체 로봇 수술 중에 전립선암이 항상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전립선암 환자가 신장암보다 좀 많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많은데 2017년부터 쭉 추세를 보니까 신장암에 대한 수술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는데 실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뽑아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교수님. 정말 신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신장암도 다른 암처럼 병기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신장암의 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신장암 병기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신장암은 1기, 2기까지는 이제 신장 내에 위치해 있는 종양을 얘기하고 이때는 사이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7cm 이하면은 1기, 10cm 이하면은 2기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3기부터는 이제 주요 혈관 또는 이제 주변 장기를 침범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서 종양이 자라다가 이 신장 종양은 또 이
정맥 혈관을 잘 타고 추가로 자라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암이 자라면서 이제 대정맥, 우리 몸의 제일 큰 정맥으로까지 자라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3기가 됩니다. 4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른 암에서와 똑같이 타장기의 전이, 뭐 폐나 임파선, 뭐 뼈 같은 이제 장기로 전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4기로 진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신장 위에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침범을 했던지 아니면 신장 주변에는 이렇게 신주위 근막이라는 우리가 제로타 근막이라고 부르는 근막이 있는데 그 근막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4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신장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신장암의 종류를 다 따지자면은 저희가 이제 WHO 기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크게 나누면은 이제 투명 세포암과 이제 비투명 세포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은 투명 세포암이 한 7, 80%로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요 투명 세포암으로 진단이 되고 많은 연구들과 많은 약제들은 사실은 이 투명 세포암을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요 비투명 세포암이 있는데 요건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유두상 세포암이나 이 제일 많고요. 혐색소 세포암 그리고 수질암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암도 여기에 또 포함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우분들 질문을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교수님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호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신장암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부었다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신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환우분께서는 평소에 채식 위주로 드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신 것 같고 가족력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또 신장암이 생겼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교수님께 하나씩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장암의 진단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암의 이제 전통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혈뇨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이제 복부의 종괴가 만져진다. 또는 이제 옆구리 통증이 있다. 이런 3대 증상이 전통적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 워낙 많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오신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인 검사들을 좀 해보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건강 검진에서 이제 뭐 미세 혈뇨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검사에서 혈뇨가 나온 게 이제 미세 혈뇨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단백뇨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신장 종괴 영상 검사로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뭐 신장 종괴를 내가 알아보겠다고 무조건 CT부터 찍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방사선 노출량이나 시간적인 것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에서 하시는 초음파 정도면 충분할 텐데 이제 요거는 선별 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검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할 때 주기적으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장암은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암종은 아니고 반드시 영상의학적 검사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시행은 검진하실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검사 결과는 이제 뭐 신장 결석이라든지 뭐 수신증, 소변이 못 내려가서 신장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이 상황이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통 신장이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혹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양성의 질환인데 이건 일종의 퇴행성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가 뭐 주름이 생기고 뭐 기미가 생기는 것처럼 이 물혹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혹이 신장암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혹성 신장암이 될 애였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시기에는 이제 물혹으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물혹성 신장암은 이제 또 나름의 단계가 있는데 일부 경우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고형의 신장암이 발견된다면은 요거는 추가 검사를 한 다음에 해당하는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에서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은 모든 경우에 추가 영상 검사를 하셔야지 이거의 원인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로는 보통은 CT를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MRI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은 반드시 이런 검사를 이거는 객관적인 검사거든요. 시행해서 추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환우분 보호자분의 질문을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장이 부었다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까요? 신장 초음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었다고 설명 들으신 그것이 제가 지금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장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은 CT나 MRI 같은 추가 촬영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번 보시면은 평소 이제 채식 위주로 드시고 특별한 나쁜 거 안 하시는데 신장암 원인은 뭘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신장암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암의 원인으로 잘 알고 있는 흡연은 당연히 안 좋고 그 이외에 뭐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어느 정도의 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이제 체격이 커지면서 좀 비만하게 되면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정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소수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는 저희가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신 분께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남성 그리고 고령에서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은 어머니께 생길 만한 이유가 없지 않냐고 여쭤보시면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원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특별히 뭐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검사하시고 좋은 치료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아버지께서 신장암 3기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암의 크기가 8에서 10cm 정도 이제 된다고 하시고요. 이제 가족들은 전절제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버님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기저질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당뇨가 있으셔서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전절제 후 무리가 갈까봐 그러신지 부분 절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암 사이즈가 꽤 크잖아요. 이 정도 그렇죠. 암 사이즈에서 환자가 전절제와 부분 절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절제와 부분 절제의 예후 차이가 큰지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죠. 신장암의 치료는 사실 치료 이후에 잔존 심기능이 얼마가 될 건지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재발 또는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장암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부분 절제술과 전체 절제술로 나눌 수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적극적 관찰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신장 종괴가 작을 때는 바로 어떤 개입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는 뭐 에너지를 이용해서 얼리거나 태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몇 번의 방사선 치료로 이제 신장암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의 수술적 치료는 일단 부분 절제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절제술은 신장의 일부만 절제하고 나머지 잔존하는 정상적인 신장은 남겨두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적응증은 사실 신장이 하나 있을 때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부분 절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단일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인데 이거를 전절제 해버리면은 투석으로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 하시는 것이 맞고, 양측성 신장 종괴나 가족성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 또 어느 부분에 다시 생길지 알 수가 없고 한쪽을 전절제 했다가 또 반대쪽에 계속 여러 번 생기면은 수술을 또 여러 번 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보존을 위해서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부분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지는 최근에는 이제 3기 이하, 3기를 포함해서까지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3기에는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신장 정맥,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림은 아니고 이제 신장 정맥 요 국소적으로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기 현미경적 침범 정도가 있던지 CT나 MRI에서 좀 애매한 침범이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가 이제 저희가 시도해보고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혈전들이 혈관까지 자라나간 경우에는 사실 부분 절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3A까지는 부분 절제를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3PC에서는 부분 절제를 저희가 시도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이 그러면 전체 절제술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종양학적 예후 차이는 없다고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 당연히 신기능이 적죠. 왜냐하면은 전체 절제한 게 아니라 나머지 신장 기능 남겼기 때문에 신기능 저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이제 만성 심부전 또는 또 이에 따른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절제와 전체 절제를 이제 비교할 때에도 전체 절제를 하면은 종양학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일부 그 만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가능하다면은 시도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심장에 따른 질환에 따른 투석까지, 그러니까 각 어떤 장기의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간 거죠. 투석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뭐 급성으로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생존에 정말 갈림길에 서는 그런 정도의 생존율 차이는 아직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제술은 저희가 부분 절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기 B나 C 정도의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심부전이나 단백뇨가 없을 때 그러니까 기저에 이제 신장 질환이 애초에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부분 절제를 해가지고 나머지 기능을 살리는 것이 이제 예후에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이제 여기 아직 엄청 명확한 기준은 아닐 수 있지만 수술 이후에도 이제 사구체 열과율이 45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절제를 그래도 조금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수술 이후에 사구체 열과율이 45가 안 되고 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좀 투석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절제를 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 열과율이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CT 같은 걸 찍을 때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제 45 기준이나 이 정도 기준은 이제 투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 뭐 50이나 60 정도만 돼도 저희가 앞으로 자기를 위한 CT를 찍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정도의 사구체 열과율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부분 절제가 된다면은 부분 절제를 우선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사실 기술적으로 부분 절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8에서 10cm를 저희가 부분 절제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도 부분 절제는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기저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현재 신장의 기능, 그리고 현재 연세가 많으시다면은 또 얼마나 건강하신지, 이 건강하신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좀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10cm라도 저희가 좀 수술이 가능하게 자라나는 10cm가 있고 수술이 이제 부분 절제가 불가하게 자라나는 10cm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좀 같이 있으면은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술 이후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3기로 판정이 된다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요즘은 이제 면역 항암 치료로 이제 보조요법을 쓰면은 또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변의 이제 크기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분 절제 혹은 전절제술을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암 1기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 2cm 크기여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수술 시에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이제 주치의분께서 냉동 치료를 권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냉동 치료와 절제술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추천되는지 그리고 각 치료의 차이와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고요. 절제술보다 냉동 치료가 혹시나
재발률이 높은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마침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는 우선 적극적 관찰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2cm 이하 아니면 뭐 3cm까지 이제 잡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하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영상 검사를 하면서 얘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혹시 어디로 침범하지 않는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고 보통 뭐 고령에서 굳이 이 정도 가지고는 수술해서 어떤 건강에 이득을 크게 보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좀 주로 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신장암에서는 사실 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이제 국소 치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신장 종계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빠르게 자란다 하면은 그때 치료해도 다른 장기 전이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 관찰을 일부 환자들에게는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제술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이즈의 상한선은 보통 한 3, 4cm 정도로 잡습니다. 방법 따라 조금씩은 다르고 이제 보고되는 바 따라 좀 다른데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절제술을 사용하는 에너지는 냉동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자가 여쭤보셨던 냉동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고주파로 이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하신 분이 있진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세포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 충격으로 터트려 가지고 이 암 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역시 신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후 자체는 사실 어떤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신장암의 여기에 수술이라는 것은 사실 부분 절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절제를 할 정도의 신장암을 비수술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분 절제와 비교를 하는 건데 부분 절제와 비교해서 비수술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하나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대규모 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규모 연구들에서는 수술적 치료들의 재발률이 더 낮다고는 보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 절제술이나 에너지 절제술 같은 경우에 서로가 미치는 신기능이 저하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미미한 정도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뭐 앞으로 초석을 가고 어떻게 신부전으로 빠지고 이 정도의 저희가 차이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의 대상으로는 물론 뭐 환자가 원하신다면은 또 대상이 되겠지만 이제 작은 신장 종괴, 큰 종괴는 좀 하기가 어렵고 재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종괴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령의 환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신 마취나 이런 수술을 좀 감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역시 비수술 치료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했다가 여기 조금 재발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조금 재발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에너지로 이제 얼리거나 태우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에 좀 지내야 하는 시간은 또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제가 수술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고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 각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의 선택은 이제 주치의와 환자, 또 보호자분들께서 각각의 좀 판단에 의존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장암이 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이 있었고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이 있어서 정말 좀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환자분이 결국은 아까 질문은 위치가 안 좋아서 이제 비수술을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또 예를 들면은 그 비수술 치료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양쪽 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진 같은 건 있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히 이게 정말 많이 위험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도 안 되는 지역이 또 신장 내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사진을 정확히 봐야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 수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환우분들이 이제 수술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요가 이제 앞에 봤던 그림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장이 뭐 부분절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지만 특히 전절제를 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이렇게 두 개 있다가 저희가 하나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장 하나로 내 몸 전체를 이제 여과를 해야 되는, 필터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이제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해주는 피를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한번 이제 안 좋아지면은 재생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뭐 재생하는 장기도 이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특히나 하나 있을수록 앞으로 그 시점부터는 평생을 굉장히 이 나머지 한쪽 신장을 굉장히 아껴 쓴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소모되면 이제 그거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이후에 하실 수 있는 관리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신장 자체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기저질환, 물론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체중 감량이나 그런 과식은 사실은 좀 금지됩니다. 식사를 뭐 하지 말고 뭐 절식을 하고 줄여 드시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과식은 적어도 하지 말자. 그리고 체중을 적어도 더 늘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감량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평균 체중보다 높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워낙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체중 감량하는 것을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열량이나 고지방식이 이런 것들은 또 신장암의 어떤 발생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염분 많은 음식은 저희가 고혈압을 만든다든지 또 신장의 그런 여과나 대사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면서 이제 저희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신장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영양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잘 알려져 있는 영양제는 웬만하면 저는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식약처 허가된 영양제라면 사실은 더 좋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모르는 영양제는 옆에서 뭐 자꾸 누가 주시고 뭐 달인물 주시고 뭐 짠 거 주시고 뭐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해서 먹어도 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드셨다가 신장이 그거를 이제 내 몸에서 밖으로 꺼내 이제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 과정에서 신장이 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알려진 영양제들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그래서 오늘 국소 신장암의 수술적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치료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